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거시경제 상황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이게 정말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지 예측도 전망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번 주 막판 최대 관심 포인트였던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는 상당히 애매하게 나와줬습니다. 고용이 둔화 추세를 보여준 것도 맞고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한 수준을 확인해 줬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낮고 전달보다도 낮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만 개를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시는 휴장을 했지만 1년 365일 장이 열리고 있는 비트코인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 상황이 미국의 금리 인상 재료로서 해석이 되면서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은 하루 전과 반대로 바뀌었고 이게 비트코인을 압박하며 28,000달러 아래에 자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 데이터 자체가 워낙 다양한 해석 포인트를 가진 모습으로 등장을 해주다 보니까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재미있는 상황이 더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소송 판결이 5월 6일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는데 그 근거가 재밌습니다. 당초 3월 판결이 예상됐었던 것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통상 다른 약식 재판의 경우에 브리핑 종료 이후에 석 달 뒤에 발표를 하곤 했다. 이런 나름의 데이터 때문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엇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레스 판사의 다른 판결 특징이 데이터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리플 소송 판결 5월 6일 가능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SEC가 승소하기 어렵다라는 나름의 전문가 분석도 더해졌습니다. 리플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빌 모건 변호사의 분석인데 이게 또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SEC가 리플사의 XRP 가격 통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실상 불가능한 걸 입증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게 SEC 내부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역으로 SEC에 대한 공격 재료로 해석을 한 거라서 더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유니스왑의 현물 시장 거래 규모가 716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이건 코인베이스보다 45% 더 많은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FTX 사태 이후에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진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내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이런 당연한 질문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나름의 선택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부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이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 정답이 없고 뭐든 100% 안정성이 보장되지는 않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든 셀프 커스터디로 보관을 하는 것이든 나름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데이터들이 잇따라 지속적으로 고용 둔화 상황을 보여주면서 한 주를 마감하는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단연 3월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였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정리하면 3월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전월 대비 23만 6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예측치 24만 건보다 낮고 2월에 31만 건보다 훨씬 낮게 나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명쾌하지 않은 해석 포인트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명쾌하지 않다는 것은 고용 둔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만 건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고용은 둔화 추세를 확인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하다. 그런데 일자리 수가 20만 개를 훌쩍 넘은 걸로 확인되면서 여전히 고용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덜어내졌고 이를 통해서 미국 연준은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미국 고용시장이 둔화하긴 했지만 약간 둔화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오히려 시장의 예상치였던 3.6%보다 낮은 3.5%로 나타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건 사실상 완전 고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미 생명보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캐시 보스티나크는 데이터가 살짝 엇갈리긴 하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연준은 5월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5월 초로 예정된 FOMC를 앞두고 마지막 보고서라는 점에서 꽤나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이게 또 하루 전과는 정반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을 71%로 바라보고 있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28%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거의 비슷하지만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었는데 이번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다시금 금리 인상으로 무게추가 확 쏠려버린 겁니다. 증시는 성금요일로 휴장해서 직접 얻어터지진 않았지만 비트코인은 즉각적인 영향권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28,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나 했지만 고용보고서가 악재 재료로 해석되면서 다시 28,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61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여전히 47%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9,000달러 부근에서 대칭 삼각형을 형성했고 이건 다음 방향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위로 뚫리는 상황도 가능하고 아래로 빠지는 상황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7,000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상승하고 RSI가 58 위에 있다라는 점은 황소 세력이 약간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위로 밀어버릴 경우에는 다음 상승 구간을 시작할 수 있는데 삼각 패턴 돌파 목표는 31,280달러다. 반대로 지지선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곰 세력에게 유리하게 기울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럴 경우에 25,250달러 수준으로 급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거시경제 분위기도 심란한데 차트적으로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꽤나 예민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장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이 7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미국 증시를 포함한 다른 어떤 자산들의 상승률을 모두 뛰어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 반감기까지 맞물리면서 낙관적인 전망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돌파 목전에 두고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29,000달러 또 3만 달러 사이의 저항선이 작용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는 스피닝탑 저항 캔들 패턴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티인덱스 시니어 금융마켓 애널리스트 피오나 싱코타는 3월의 인상적인 랠리 이후에 비트코인은 주요 저항인 3만 달러 바로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다음 랠리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나선 상태이고 3만 달러 돌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4월이라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에게 긍정적인 때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 데이터를 보면 4월은 역사적으로 10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달인데 지난 5년 동안 비트코인은 4월에 평균 15.63% 상승률을 기록했고 2015년 이후 상황으로 기준점을 바꾸면 13.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플 XRP는 며칠에 걸쳐서 다시 0.5달러 지지 테스트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케시 오페드이에는 0.47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플러스 영역의 RSI는 황소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소들은 0.56달러에서 0.58달러 오버헤드 저항 돌파를 시도할 것이고 이게 성공하면 다음 구간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다. 반면 오버헤드 저항 돌파에 실패할 경우에 곰 세력은 0.47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 이럴 경우에 0.43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투데이가 좀 더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XRP 일간 차트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50일 이동평균이 200일 이동평균을 넘어서는 골든크로스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유투데이는 XRP가 지난 3월 29일 5일 연속 상승하면서 0.589달러를 찍었는데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랠리가 가라앉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골든크로스를 막연하게 기대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함께 설명을 했는데 골든크로스가 확실한 상승 추세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신호는 아니다. 2022년 10월에도 XRP는 골든크로스 상황을 만들어냈지만 FTX 사태로 인해서 무효화된 적도 있다. 이런 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리플 소송 판결 과연 언제쯤 나오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번에도 존 디튼 변호사가 살짝 입을 털어줬습니다. 이 양반 요즘 들어서 더 부쩍 가능한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멘트를 날려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5월 6일 판결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5월 6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 것인지가 제일 궁금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준점으로 제시된 것은 도버트 챌린지였습니다. 도버트 챌린지는 증인 채택에 대한 일종의 이의 신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사나 배심원에게 자격이 없는 전문가 증인의 증언을 배제하기 위해서 판사에게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의미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월 6일에 법원은 전문가 배제 이의 신청에 대해서 갈래타기를 냈고 이때 SEC의 핵심 증인이 배척되면서 굉장한 관심을 끌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플 소송 도버트 챌린지 결과 판결이 3월 6일에 나왔던 겁니다. 이때 핵심적인 인물은 SEC 측 전문가로 등판했던 패트릭 두디였는데 이 양반은 XRP 투자자들이 XRP를 투자 계약으로 판단하고 추후에 시세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매수한 것이다. 이런 희한한 주장을 하면서 XRP는 증권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당시 존 디튼 변호사는 그는 분명 XRP 홀더 단 한 명도 인터뷰하지 않고서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며 무척이나 열받는 감정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미커스 브리프를 법정에 직접 제출해서 전 세계 XRP 홀더들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겠다라고 의견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XRP 홀더들의 아미커스 브리프가 법정에 제출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직접적으로 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SEC 입장에서는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전문가 의견이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특히 무엇보다 XRP가 증권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전문가 증언, XRP 투자자들은 시세 상승을 기대한 투자 계약을 하고 매수한 것이다. 이런 아주 신박한 주장으로 우리를 열받게 만들었던 이 양반의 주장이 그때 법원에서 완전 박살났던 겁니다. 그런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통상 도버트 챌린지 판결을 내리고 나서 60일 뒤에 약식 재판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리플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3월 6일에서 60일 뒤인 5월 6일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나름의 논리적인 유추 상황을 존 디튼 변호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타임테이블을 근거로 대면서 설명하는 것도 참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과연 5월 초에 의미 있는 결과 나올 수 있을지 진짜 나오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리플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빌 모건 변호사가 이번에도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리플사가 XRP 가격을 통제했다라는 SEC의 주장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SE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XRP의 가격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세를 펼친 겁니다. 이 양반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사에 의한 XRP 가격 통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SEC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과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야 한다. SEC 내부 전문가가 2018년 중반 이후 XRP의 가격 움직임이 90% 이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을 인정했다.
SEC 관계자의 말이 맞다면 리플사가 중앙 집중화된 사업자로서 XRP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SEC는 리플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에 의해서 XRP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가정해야 한다. 근데 이건 입증이 불가능한 명제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가격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SEC는 리플사가 XRP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몇몇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2013년 이후에 리플사가 판매한 XRP는 전체 공급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멘트 듣고 있자니 리플이 꼭 완승하게 될 것으로 느껴지는 게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